자, 우리 2단원 문자화식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문자화식은 1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여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6페이지는 건너가고 67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모두 교과서 67페이지 펴주세요. 처음에 탐구해 봅시다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해 봅시다 먼저 시작해 볼게요.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어떻게 나타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어떻게 나타낼까? 성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모자뜨기 꾸러미 한 개의 가격이 2만원일 때, 자, 한 개에 2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에 2만원일 때 물음에 답해보자. 다음 표를 완성해보자. 꾸러미의 수가 한 개. 자, 한 개당 2만원이라 그랬으니까 한 개일 때 금액은 얼마일까요? 한 개당 2만원이라 그랬으니까 한 개를 샀으면 우리 2만원이다. 여기 2만원이라고 안 쓰고 단위를 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숫자 2만 쓸게요. 한 개일 때 2만원이다. 자, 그럼 두 개를 샀다. 한 개에 2만원이면 두 개일 땐 4만원이 되겠죠. 자, 세 개일 때 6만원, 네 개일 때 8만원. 지금 우리 이거 어떻게 곱하고 있냐?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거기다 곱하기 2씩 해주고 있는 거예요. 5 곱하기 2 해주니까 5개일 때는 10만원이 되겠다. 자, 1번 완성됐고요. 10개의 꾸러미를 살 때 필요한 금액은 얼마일까? 한 개당 2만원. 우리 지금 한 개의 개수 늘어날 때마다 곱하기 2씩 해줬으니까 10개다 라고 하면 10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2는 20이다. 자, 이렇게 20만원이다 라고 해줄게요. 20만원이다. 자, 20만원이 되겠죠. 10개의 꾸러미를 살 테면. 근데 이렇게 개수가 쭉쭉쭉 늘어나는데 이제 몇 개인지 정확하지 않게 그냥 네모개다 라고 했어요. 네모개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뭐 어떤 숫자 곱하기 2만원씩 해주고 있었으니까 네모 곱하기 2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2만원 곱하기 네모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 있겠다. 네모 곱하기 2 뭐 또는 2 곱하기 네모 이런 식으로. 자, 아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보면은 위에 탐구해 봅시다 해서 2만원짜리 모자뜨기를 하나 둘 세 개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2 곱하기 1 2만원 곱하기 1개 2만원 곱하기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2만원 4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몇 개인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2 곱하기 꾸러미의 수만큼만 해주면 된다. 2 곱하기 꾸러미의 수. 그런데 뭐 문제가 나왔을 때 2 곱하기 꾸러미의 수 이렇게 5글자를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문자 x라는 걸 사용하겠대요. 어떻게 사용하냐? 꾸러미의 수라는 거 대신에 x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위에서 꾸러미의 수라고 들어가 있던 부분에 x로 바꿔준 거 보이죠? 2 곱하기 꾸러미의 수가 2 곱하기 x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런 뭐 네모개다 몇 개다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은 거에서는 문자 x를 사용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문자의 사용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67페이지 넘어가고 68페이지 볼게요. 68페이지 보면 어떤 수 x보다 3만큼 작은 수는 x 빼기 3이다. 이렇게 보기 좀 가까이 할게요. 자, 어떤 수 x보다 3만큼 작다. 어떤 수 x보다 3이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빼기 3을 해준 거예요. 어떤 거보다 3이 작아야 되니까 우리 6보다 3 작은 숫자 그럼 6 빼기 3에서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듯이 어떤 수 요거 대신에만 x로 바꿔준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한 권에 800원의 수첩 A권이 있다. 우리 800원인 게 한 개 있으면 800 곱하기 1에서 800원이다. 만약에 800원인 게 두 권 있다. 그러면 800 곱하기 2에서 16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곱하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800원인 수첩이 A권이 있다라고 하면 800 곱하기 A1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 되고요. 600원인 볼펜이 B자루가 있다. 그럼 이건 600 곱하기 B1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린
지금 수첩과 볼펜을 같이 사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둘이 여기서 더해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이제 1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이런 게 과제로 나갈 거예요. 지금 1번 문제는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풀어보세요. 아랫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기호의 생략, 나눗셈 기호의 생략라는 게 나옵니다. 우선 곱셈 먼저 할 거예요. 곱셈 기호의 생략. 우리가 앞에서 뭐 3 곱하기 a, 3 곱하기 x, 2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몇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는데 이제 그 곱하기 기호 x라는 것을 생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 여기 중요해요. 수를 문자 앞에다가 쓰겠다. 숫자가 문자보다 앞에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 곱하기 a다 라는 게 있으면 요 곱하기 기호 x라는 것만 없애주면 3a가 되겠죠. 그게 곱하기 기호를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3 곱하기 a였던 게 3a로 곱하기가 생략이 됐다. 이 곱셈 기호의 생략입니다. 자, 두 번째 보기를 보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면 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우리 a 마이너스 2다 라고 쓰면 이거 a b 빼기 2라고 생각이 들지 a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곱하기가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수를 문자 앞에다 쓰겠다. 마이너스 2를 앞에다가 두고 뒤에 a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다 라고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2와 a가 곱해져 있는 거구나,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두 번째,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쓴다. 문자와 문자의 곱. 자, 보기를 보면 y 곱하기 x라고 되어 있어요. 요 x가 생략이 되면 yx가 되는 건데 뒤에 xy라고 적혀 있죠. yx가 아니라 xy라고 적혀 있다. 알파벳 순서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yx라고 안 할 거예요. xy라고 하겠다. 자, 두 번째 보기를 보자면 a랑 x랑 b랑 곱했다. 자, 곱하기가 여러 개 있어도 이거 다 생략을 할 거예요. 그러면 a, x, b가 아니라 알파벳 순서대로 a, b, x다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자, 3번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거듭제곱 우리 배웠었죠. 같은 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a가 3번 곱해졌다. a의 세제곱이다 라고 쓰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보기를 보자면 2 곱하기 a 곱하기 a, b 곱하기 b 곱하기 b. 자, 여기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a가 2개니까 a제곱, b가 3개니까 b의 세제곱, 2는 하나고 이 숫자니까 문자랑 섞여 있을 땐 2의 자리는 맨 앞이 된다. 그리고 a와 b는 알파벳 순서대로 써준다. 그래서 a가 먼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오른쪽에 나오네요. 요 여학생이 말하고 있는 거 볼게요. 0.1a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0.1 곱하기 a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0.a다 라고 쓰지 않고 0.1a다 라고 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1 곱하기 뭐 a다 라고 하면 1 곱하기는 1이 이제 사라지니까 a다 라고 쓰잖아요. 근데 0.1 이 소수일 때는 요 1이 생략되지 않고 살아있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참고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에서 1은 생략한다. 여기서 지금 이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1 곱하기 a를 a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0.1 곱하기 a는 0.1a라고 쓴다. 이렇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a도 마이너스 1 곱하기 a도 마이너스 a라고 쓴대요. 1이 생략돼서 쓸 거예요. 자, 요거 주의해 주고요.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괄호 앞에 쓴다.
우리 학교 나왔을 때 배웠던 요거 분배 법칙 할 때 나왔던 모양인데 괄호 곱하기 숫자 나왔던 거, 요때도 요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요걸 없애줄 건데 없애주고 얘는 숫자니까 우리 숫자는 문자 앞에 적기로 했었죠. 그래서 얘가 맨 앞으로 나온 겁니다. 맨 뒤에 있던 애가 맨 앞으로 바뀌어주고 곱셈 기호는 생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쓰겠다. 괄호가 있고 그 앞에 숫자가 붙어 있으면 이 숫자는 뒤에 있는 괄호와 곱하기 관계가 원래 있었던 거다. 근데 생략이 된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아래 2번 문제. 자, 얘도 과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해보시고요. 모르겠으면 그 카톡을 이용해서 교과방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모르면 다른 학생도 충분히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른다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한 학생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본인도 몰랐던 다른 학생들한테도 또 똑같이 그런 답변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항상 많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항상 요 2번 강의에 대한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를 시간표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듣는 습관을 이제 길러야 돼요. 코로나가 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2학기 때도 계속 이런 온라인 강의가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라인 강의도 실제 수업과 마찬가지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거고 매 시간에 시간 맞춰서 듣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69페이지. 자, 앞에서까지 했던 거 곱셈 기호의 생략, 이번에는 이제 나눗셈 기호의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 기호의 생략은 조금 더 쉬워요. 나눗셈은 그냥 나눗셈 기호라고 적혀있던 걸 나눗셈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분수 형태로 바꿔서 표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 이 박스 볼게요. 나눗셈 기호 요거를 생략해서 분수 형태로 나타내겠다. 이게 나눗셈 기호의 생략이래요. 우리 나누기 뒤에 있는 숫자가 분모로 가고 앞에 있던 애가 위로 분자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단 b는 0이 아니다.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b는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b는 0이 아니다 라는 거냐면은 b가 만약에 0이면 0분의 a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 우리 분모가 0인 경우는 앞의 부분에서 이 전장에서 분모가 0인 건 생각하지 않겠다 라고 아래에 써 있었어요. 분모가 0인 거는 0으로 나눠준다 라는 개념은 없다 라고 볼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나온다고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분모가 0인 건 없다. 그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고등학교 가서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모가 0인 건 생략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기 1번 볼게요. a 나누기 3. 자, 나누기 기호 생략할 거고 이거 없어질 거고 3이라는 뒤에 있던 숫자가 분모로 간다. 3분의 a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3분의 1 곱하기 a다. 우리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할 땐 역수를 취해서 계산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거 나누기 3을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를 하면 이렇게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문자랑 숫자랑 곱하게 되면 숫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 3분의 1이 앞으로 가서 요 모양, 네모 모양이 나온 거예요. 자, 2번 보기 볼게요. x 나누기 마이너스 5다. x 나누기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5가 분모로 가고 분자에 x가 써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마이너스 5분의 x다. 이게 가장 쉽게 나타내는 방법이고 여기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 네모 부분을 역수를 취해서 곱하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5의 역수는 마이너스 5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로 바꿔져 있는 거고 이거를 x 곱하기 지금 마이너스 5분의 1을 또 이렇게
더 분해해 줬어요.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둘 앞에 둘 x랑 5분의 1을 먼저 계산해서 5분의 1 x가 됐고 마이너스 1이 또 나와 있다. 우리 마이너스 1은 1이 생략되면서 얘한테 모양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결과적으로 지금 요 맨 마지막 두 단계에서 이 둘의 숫자가 곱해지지만 얘 숫자가 1이기 때문에 얘는 1이 없어지고 요 5분의 x라는 모양이 그대로 오고 마이너스만 살아서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한 번에 써도 되고 마이너스 5분의 x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 말할 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누기 하고 뒤에 나온 숫자가 분모에 바로 내려간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가 분모에 딱 적혀 있는 거를 알파벳 순서가 A, B, C라고 돼 있으면 A, C, B 이런 식으로 좀 뒤죽박죽 돼 있듯이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다. 요 모양은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굳이 앞으로 이렇게 빼준 거예요. 사실 얘나 똑같은 거긴 하지만 요 모양이 조금 더 정리가 돼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모양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마찬가지 과제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응용된 것 볼게요. 곱하기와 나눗셈 기호 모두 다 함께 있는 거를 둘 다 생략하는 것 하겠습니다. 저 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보기 x 나누기 y 곱하기 z. 우린 지금 앞부분에서 여기 나누기 생략해줘야 되고 뒤에 있는 곱하기 생략해줘야 됩니다. 차근차근 할게요. 앞에 두 개 먼저 x 나누기 y를 나누기 생략하자면 분모로 y분의 x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뒤에 곱하기 z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수가 있고 뒤에 곱하기가 있으면 얘네 둘 분자와 곱해주는 겁니다. 분자와 x와 z를. 그럼 y분의 x 곱하기 z인데 곱하기 기호 생략해야 되기 때문에 y분의 xz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2번. 자, 2번에는 나눗셈 기호만 생략해주면 되겠네요. 나눗셈 기호만.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yz라고 되어 있어요. yz. 지금 1번과 2번은 좀 다른 거예요. 1번과 2번은 이미 생략되어 있다. 지금 앞에서 나온 x 나누기 y 곱하기 z라고 되어 있는 거나 x 나누기 y z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yz다 라는 거는 y 곱하기 z가 요 곱하기 기호 생략돼서 yz다 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요 윗부분 볼게요. 곱셈 기호가 이미 생략된 경우에는 그 곱셈을 먼저 한 것으로 보고 생략한대요. 그래서 이 yz다 라는 거를 한 덩어리로 보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yz가 분모로 가고 위에 분자로 x가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앞에 거와 뒤에 거는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지금 다르게 나왔죠. y분의 xz와 yz분의 x 이렇게 얼핏 보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 문제 4번도 우리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까지 오늘 할게요. 다음 요 과제들을 다 성실히 수행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시계 값이다. 70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